파트 5번 색채 혼합과 조색입니다. 섹션 1은 색의 3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빛과 색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이라는 것은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성질의 차이가 생기는 시각적 감각의 특성입니다. 색채라는 것은 지각된 현상 또는 경험과 관련이 되는데요.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성질의 차이가 생긴 그것을 우리가 눈을 통해서 지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또 그러한 경험 효과를 색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는 물체의 지각을 수반하고 심리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물체의 색이라는 것은 물체에 빛이 닿을 때 어떤 색상의 파장을 얼마만큼 반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물체의 색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빨간색 파장을 가장 많이 반사하면 빨간색 물체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체의 색에서 흡수의 정도에 따라서 어둡기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검정 같은 경우는 모든 파장을 흡수하는 색이고요. 흰색 같은 경우는 모든 파장을 반사합니다. 회색 같은 경우는 동일한 양을 이 회색에 따라서 동일한 양을 흡수하거나 반사합니다. 빛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으로 나뉩니다. 가시광선의 범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범위는 파장의 길이가 380에서 780 파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광선은 무지개 빛으로 나타납니다. 780나노미터 쪽으로 갈수록 장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파장 밖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는 적외선 그리고 기타 전파가 있습니다. 380나노미터 쪽으로 갈수록 단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단파장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빛이 굴절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또 빛이 두 가지 이상의 빛이 합해져서 다른 빛의 색상을 만드는 것은 빛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란 빛을 파장순으로 나눈 빛의 배열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뉴턴입니다. 이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분산을 관찰했는데요. 이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켰을 때 여러 갈래의 색상의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에서 빛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것을 분산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스펙트럼에서 분산돼서 각각의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뉜 빛의 하나하나, 빨주노초 파남보 이 하나하나, 이런 순수색 하나하나를 분광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광색 용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스펙트럼과 뉴턴도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색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 유채색 같은 경우는 순색, 청색, 탁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유채색의 속성으로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이 색의 3속성, 색상, 명도, 채도는 계속 앞으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매우 중요한 유채색의 속성입니다. 또 무채색은 흰색, 검정, 회색 등이 무채색에 속하는데요. 이 무채색은 명도, 즉 채도가 없이 명도만 가집니다. 색의 종류로는 표면색, 투과색, 거울색, 금속색, 공간색, 광원색 등이 있습니다. 표면색이라는 것은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반사시켜서 나타나는 물체의 색을 의미합니다. 투과색은 투명한 물체가 투과시킨 빛의 색을 의미합니다. 유리나 셀로판지 등 이런 것들을 투과해서 생긴 색상을 의미합니다. 거울색이란 말 그대로 거울처럼 완전히 빛을 반사하는 물체 표현에 나타나는 그런 색을 거울색이라고 합니다. 금속색은 강한 반사로 나타나는 색을 금속색이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 표면에 나타나는 색입니다.
공간색이라는 것은 3차원 부피감을 느끼게 하는 색을 의미를 하는데요. 유리잔 속에 있는 물이나 포도주와 같이 일정한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색입니다. 광원색이라는 것은 조명처럼 어떠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 이것을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 느껴지는 빛 자체의 색, 그 색을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색 지각과 관련된 효과로는 명암 순응이 있습니다. 명암 순응이라는 것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또는 반대로 갈 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점차 잘 보이게 되는 현상, 그것을 명암 순응이라고 합니다. 박명시와 프르키네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박명시 같은 경우는 해가 지기 전후에 어두컴컴한 빛 조건에서의 시각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히 명소시 밝은 환경에서 또 암소시 어두운 환경 이 사이의 중간 무렵에 우리의 눈에 있는 추상세포라는 추상체의 기관이 반상체라는 것이 동시 활동하면서 명암 순응이 되는 동안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되는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바로 박명시라고 합니다. 즉 명소시와 암소시 이 중간 무렵에 해당하는 물체상이 흐리게 보이는 현상, 그것이 바로 박명시입니다. 프루키네 같은 경우는 명소시에서 간소시로 전환이 될 때, 즉 밝은 환경에서 중간 밝기 정도로 전환될 때 색의 밝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암순응이 됨에 따라서 파랑과 빨강의 명도 차이가 변하게 되는데요. 빛이 강한 주간에는 장파장 쪽인 빨강과 노랑, 그리고 빛이 약할 때는 단파장 쪽인 파랑 쪽 또는 초록색 쪽이 더 감도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두운 곳에서는 빨강보다 파랑에 대한 감도가 더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색이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인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왜 비상구를 초록색으로 만들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프루키네 현상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상구는 어두울 때 이 비상구의 색상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루키네 현상과 더불어서 이 프루키네 현상을 인식을 하고 이 단파장에서 더 잘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파장인 초록색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니까 이 비상구를 초록색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프루키네 현상과 비상구 초록색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색성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것은 빛의 강도나 조건이 변해도 색이 본래의 색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색순응이란 색의 순응이 되어서 다른 환경에서 색의 지각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오래 쓰고 있다가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으면 선글라스 색상 자체는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벗게 되면은 원래 사물의 색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색순응이라고 합니다. 연색성이라는 것은 조명이 물체색에 영향을 주어서 물체색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동색이란 두 가지 색이 특정 광원에서는 하나의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금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금 현상은 광원이 비추는 물체의 그림자 부분에 광원의 보색이 이상하게도 혼합되게 해서 보이는 그런 현상을 세금 현상이라고 합니다. 명암 순응 그리고 박명시 프루키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히 더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 지각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의 밝기, 사물의 일정한 크기, 색의 대비, 그리고 색을 보기 위한 노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색이 지각됩니다. 색의 삼속성 매우 중요합니다. 색의 삼속성의 첫 번째는 바로 색상인데요. 색상이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색상 안에 배열된 색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도는 밸류 또는 라이트니스라고도 하는데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그러한 단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유체색의 명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채도는 세츄레이션 또는 크로마라고도 하는데요. 색의 선명도를 의미하고
또 순도를 의미합니다. 색의 포화 상태, 색채의 강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채도는 다음과 같이 순색, 명색, 암색, 탁색 이렇게 구분됩니다. 순색이라는 것은 색상 중에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의미를 하고요. 다른 색이 절대로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의 색을 의미합니다. 명색이란 순색에 흰색을 혼합한 색입니다. 이 순색에 흰색을 혼합하게 되면 명도가 높아져서 밝고 부드러운 색상이 됩니다. 암색이란 순색에 검정을 혼합한 색이고요. 명도가 낮아져서 어두운 색상이 됩니다. 탁색은 순색에 회색이나 다른 색을 혼합한 색을 탁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명도와 채도가 동시에 둘 다 낮아져서 선명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디자인에서 배경색이나 중립적인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표색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색계라는 것은 일종의 컬러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먼셀의 표색계입니다. 먼셀 표색계는 미국의 화가이자 색채 연구가인 먼셀이 개발한 것인데요. 색의 표시를 위해서 색을 삼속성, 이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를 의미하고요. 색을 삼속성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기호와 숫자를 통해서 체계화한 것을 바로 먼셀 표색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색 입체 모형이 나오는데요. 색 입체 모형이란 색상, 명도, 채도를 알아보기 쉽도록 3차원 형태로 구성한 입체 모형을 색 입체 모형이라고 합니다. 먼세리 표색계 같은 경우는 색 입체 모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세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명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입체를 둘러서 바로 색상이 입체를 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색 입체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될수록 채도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아래쪽은 가장 어두운 명도고요. 가장 위쪽은 가장 밝은 명도로 놓여집니다. 또 보시다시피 이 색 입체에서 색상마다 가지는 채도의 단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 입체의 모든 색상들의 명도 단계나 또 채도의 단계가 다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셀의 색이삼 속성 바로 색상, 명도, 채도인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색상들을 추가를 해서 10가지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분을 해서 20색상으로 등분을 합니다. 색상에서 1부터 10이라는 것은 색상의 함량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중간색을 바로 O로 표시를 하는데요. 위에서 빨강 OR, 그 다음에 노랑 OY, 녹색 OG, 그리고 파랑 OB, 보라 OP 이렇게 이 5가지 색상은 바로 중간색을 의미를 합니다. OR 같은 경우는 빨강의 기준 색상이 됩니다. 이렇게 OR, OY, OG, OB, OP 이렇게 이 중간 색상에다가 각각의 색상 YR, 그 다음에 GY, BG, PB, RP 이렇게 중간들을 추가를 해서 열색상을 만듭니다. 이 중간 색상은 바로 주황, 연두, 청록, 청보라, 자주 색상이 됩니다. 이 열색상을 시각적으로 등간격이 되도록 열등분을 해서 100가지 색상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셀의 표색계에서 명도의 단계는 가장 이상적인 흑색을 0, 가장 이상적인 백색을 10으로 구분합니다. 0단계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총 11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명도고요. 낮을수록 저명도로 구분됩니다. 색상환에서는 명도는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먼세례 표색계에서 고명도에 해당되는 색상은 주로 노랑, 연두고요. 중명도는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자주 정도가 되고요. 저명도로는 남색, 감청색, 보라 등이 있습니다.
채도는 무채색을 0으로 해서 순색까지 최고 16단계로 표기하는데요. 모든 색상이 0부터 16까지로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채도이고 낮을수록 저채도로 구분이 됩니다. 색상마다 채도의 단계가 다릅니다. OR 같은 경우는 빨강인데요. 이때 채도 14, 그 다음에 OB는 채도 10 이렇게 가장 높은 채도가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색상환에서 채도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집니다. 색상환에서 자연스럽게 유사색, 보색, 근접보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색상환의 유사색이란 색상환에서 가까이의 이웃한 색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연속되는 세 가지 색상들로 구성이 됩니다. 보색 같은 경우는 색상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색상을 의미합니다. 즉 정반대 쪽에 위치한 그런 색상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의 경우에는 색상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게 됩니다. 근접보색이란 색상환에서 먼 거리에 있는 색상이면서 보색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있는 이렇게 양옆에 있는 색상들을 바로 근접보색이라고 합니다. 즉 보색과 근접해 있는 색상들을 의미를 합니다. 섹션 2 색채혼합, 가산혼합, 감산혼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혼합이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색광이나 색료, 즉 빛의 혼합 또는 물감의 혼합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서 다른 색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색채 혼합이라고 합니다. 주로 RGB, CMYK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색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여러 색상을 정확한 비율로 혼합하는 과정을 조색이라고 합니다. 색채를 혼합하는 방법은 가산혼합과 감산혼합 그리고 중간혼합이 있는데요. 각각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산혼합의 경우는 다른 말로 가색혼합 또는 가법혼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산혼합이란 색광, 즉 빛의 혼합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색광의 혼합의 세 가지 색상은 바로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세 가지 빛이 혼합되는 것을 가산혼합이라고 합니다. 빛의 혼합이기 때문에 혼합할수록 명도는 높아지는데 채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빛이라고 해서 뭔가 더하면 채도도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산혼합의 경우는 색료, 즉 물감 이런 것들의 혼합이 바로 이 감산혼합인데요. 물리적인 혼합에 해당이 됩니다. CMYK 중에서 CMY의 혼합을 의미합니다.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의 혼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혼합할수록 명도도 채도도 같이 모두 다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혼합이라는 것은 가산혼합과 물리적 혼합, 감산혼합의 중간 형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두 가지 색상을 병치시킬 때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한 것을 중간혼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회전혼합과 병치혼합이 있습니다. RGB 가산혼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가산혼합은 혼합할수록 밝아지는 플러스 혼합입니다. 색광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을 하고요. 이것은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는 낮아지는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시험에 색광의 산원색을 1차 혼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명도는 증가하고 채도는 감소될 수 있다라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흰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RGB 모두를 합했을 경우에 색광이기 때문에 흰색이 됩니다. 또 빨강과 녹색, 레드, 그린을 합했을 때는 노랑 빛이 됩니다. 녹색과 파랑, 빛을 혼합했을 때는 사이안 빛이 되고요. 파랑과 빨강 빛을 혼합했을 때는 마젠타가 됩니다. 보통 물감, 색료의 혼합에서는 빨강, 파랑을 합했을 때는 보라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색광, 빛의 혼합이기 때문에
더 밝은 마젠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텍스트로 이렇게 어떤 색을 더했을 때, 합성했을 때, 혼합했을 때 무슨 색이 결과물 색으로 나오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그림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RGB 가상 혼합에서 레드와 블루를 합했을 때 그때 중간에 마젠타가 되는 것, 여기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 무슨 색이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블루와 그린을 했을 때는 사이안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레드 그린을 했을 때는 옐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RGB 써놓고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CMY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CMYK, CMY 그리고 반대로 RGB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C를 오른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시계 역방향으로 CMY 그리고 RGB는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작해서 R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GB 이렇게 써두시면 기억하시면 가상화합의 종류에는 동시가법, 병치가법, 그리고 개시가법 등이 있습니다. 동시가법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이상의 색자극이 망막에 가해져서 결과적으로 다른 색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동시가법이라고 합니다. 병치가법 같은 경우는 세 개에 있는 점들, 여러 점들이 이렇게 서로 동시에 배치될 때 거리를 두고 보면은 마치 하나의 색으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것이 바로 병치가법입니다. 개시가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 이상을 빠르게 교차시킬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개시가법입니다. 색팽이 같은 경우 색이 막 돌면서 색팽이의 색이 돌면서 색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개시가법이 되고 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바람배기와 같은 그런 회전 혼합에서도 개시가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CMY의 경우는 혼합할수록 어두워지는 색료의 혼합입니다. 감색 혼합이라고도 합니다.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섞으면 명도, 채도가 모두 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색료를 혼합해서 다시 각각의 원색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 노랑 이 세 가지를 합하면 거의 검정에 가까운 그런 색이 되고요. 사이안과 마젠타를 합하면 파랑이 됩니다. 마젠타와 노랑, 옐로우를 합하면 빨강이 되고요. 그리고 노랑과 사이안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녹색이 됩니다. 이 텍스트로 역시 이 어떤 색을 혼합했을 때 무슨 색이 결과물로 나오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역시 이 그림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이안과 옐로우, 노랑을 합하면 그린이 되고요. 또 사이안과 마젠타를 합하면 블루가 되고요. 마젠타와 옐로우를 합하면 레드가 됩니다. 이 CMY 같은 경우는 CMYK 사도 분판이라고 해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블랙, 순수한 블랙을 색상을 따로 써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인쇄를 할 때 이렇게 사도 분판으로 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색을 분리를 해서 색상 순서대로 인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컬러 필름 인쇄를 통해서 분판 인쇄라는 것을 할 때 사이안 분판, 마젠타 분판, 옐로우 분판, 그 다음에 블랙 분판 이 네 가지 분판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색상을 더해가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삼원색과 2차 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삼원색이라는 것은 보통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보통은 이 세 가지 색상을 삼원색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 가지 색상은 다른 색상을 혼합해서 얻을 수 없는 색상입니다. 이것을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2차 색이라는 것은 이 삼원색을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색상을 2차 색이라고 합니다. 빨강과 노랑을 합했을 때는 주황색이 되고요. 노랑과 파랑을 합했을 때는 초록색이 되고 파랑과 빨강을 합했을 때 보라가 나오는 이런 색들을 2차 색이라고 합니다. 중간 혼합은 중간 혼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적인 혼합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색이 마치 혼합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심리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물들이 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직물들이 겹치면서 이 사이의 색깔들이 다르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 혼합의 예시인데요. 이것은 병치 혼합이라고 합니다. 색선 또는 색점이 조밀하게 교차되거나 나열되어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정 거리 이상에서 이 두 가지 색상을 동시에 볼 때 마치 하나의 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TV 화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모자이크 작품, 날줄과 시실로 이루어진 직물, TV 컬러의 망점들, 프린터의 인쇄 등에서 나타납니다. 병치혼합 중에 베졸토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양탄자의 날실이나 시실 중 하나의 색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전체 직물의 배색이 변하는 현상을 바로 베졸토 효과라고 합니다. 이 병치혼합은 주로 신인상파 작가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쇠라 작품에서 또 시냐크 작품에서 점묘화 그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전혼합 같은 경우는 하나의 면에 있는 두 가지 색상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나타날 때 나오는 색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노란과 이 빨간색, 적색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색상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이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의 면에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빠르게 회전되면서 하나의 색으로 인식되는 현상, 그것을 회전혼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맥스웰이 회전판 실험에서 얻어낸 혼합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색상을 번갈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번갈아 보고 있는 그 상태인데 망막에서는 하나의 색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전 혼합에서는 색의 개수와 상관없이 평균 명도 그리고 평균 채도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색을 섞든 세 가지 색을 섞든 이 색상들이 다 합해져서 평균 명도와 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채색과 유채색 이 두 가지를 회전시킬 경우에는 평균 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보색이나 반대색을 회전시키면 무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명도가 같을 경우는 채도가 높은 색, 채도가 같으면 명도가 높은 색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색상이 보이게 됩니다. 섹션 3은 색채 표준의 조건과 역할입니다. 색채 표준의 개념인데요. 색채 표준은 색채는 합리적으로 규칙적으로 표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색의 사용이 편리해지고 색채의 명확한 재현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색을 사용을 해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색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색채 표준입니다. 색채 표준의 조건으로는 실용성, 재현성, 그리고 국제성, 규칙성, 기호화된 것, 과학성, 균형성, 등보성 등이 있습니다. 색채 표준의 역할로는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요. 전달력을 향상시켜주고 사용자 개념을 개선시킵니다. UX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색채 표준이고요. 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색채 표준의 종류로서 첫 번째는 현색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현색계라는 것은 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색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색을 정량적 셀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정성적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현색계에 해당하는 색채 표준입니다. 이 현색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스트발트 표색계인데요.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것은 독일의 화학자 오스트발트가 구성한 표색계입니다.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경우에는 순색, 그리고 백색, 흑색을 기본으로 해서 한 색상이 포함되는 색은 순색과 백색과 흑색의 비율들이 합해져서 100%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발트에서 블랙 같은 경우는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검정이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빛을 완전히 반사하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C로 나타나는 것은 풀 컬러를 의미하는데요. 특정 파장의 빛만 완전히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순색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발트에서는 명도 단계는 8단계로 구분하고 가장 바깥쪽 끝 색상은 순색이 됩니다. 이 명도 단계 8개로 구분하는 것까지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이
오스트발트의 색 입체 쪽에서 가장 바깥쪽 이쪽에 순색이 놓인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백색의 계열이 표시가 되는데요. 흰색이 혼합약이 같은 계열의 색상들을 등백색 계열의 색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색 끝점과 검정색을 잇는 평행상의 색, 그것이 바로 등백색이 되겠습니다. 또 등흑색도 있는데요. 검정의 혼합량이 같은 계열, 그것을 바로 등흑색 계열의 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순색의 끝점과 흰색을 잇는 평행상의 색들을 의미합니다. 등순색의 색상들도 있는데요. 순색 혼합량이 같은 계열의 색상들이 바로 등순색의 색상들입니다. 흰색과 검정을 잇는 선과 평행상의 색들, 그것이 바로 등순색입니다. 이 색상 안에는 자연스럽게 헤링의 사원색 이것이 바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빨강과 청록, 그리고 노랑과 남색. 헤링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사원색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빨강과 청록이 보색이고 노랑과 파랑이 남색이죠. 이것을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를 하고 그 사이에 주황, 파랑, 자주, 황록 등등을 배치해서 8개 색을 기준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스트발트의 색상들이고요. 이를 다시 또 세 색상으로 나눠서 24가지의 색상환으로 색상들이 나열되도록 삥 둘러서 24가지가 나열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색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NCS 표색계입니다. 다소 낯설 수 있는데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표색계이고요. 이것은 스웨덴 색채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채계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기준으로 해서 노르웨이나 스페인, 스웨덴 이런 데서 국가 표준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색채계획에 적용된 색상이기도 합니다. 이 색상은 좀 특이하게 색을 구성을 하는데요. 색을 일단 기초적으로 노랑, 빨강, 파랑, 녹색 이 네 가지 원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흰색과 검정색을 합해서 총 6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6개로 어떻게 색상을 표현하냐 하면요. 바로 이 뉘앙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검정 비율과 색채량 이것을 뉘앙스라고 하는데요. 이 뉘앙스에다가 흰색이 얼만큼 더해지냐에 따라서 색상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색상이 100% 어떤 값의 100%라고 할 때 먼저 이 100% 중에서 뭘 따지냐면 뉘앙스 값을 먼저 따집니다. 뉘앙스가 만약에 60%다 그러면 자동으로 흰색이 40%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NCS S1040 R20B라는 것이 만약에 표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뉘앙스가 검정 10%, 검정 S 10%에다가 색채량, 요거에 대한 색채량이 40%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색채량이 40인데 이 색채량이 40이니까 검정이 10이니까 나머지 100에서 요 50을 빼면 100에서 50을 빼면 50이겠죠? 이 50이 바로 흰색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NCS 어떤 색상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기에서 R이나 B 이런 것들은 바로 빨강, 그 다음에 파랑 이 색을 의미를 합니다. NCS는 현색계 중에서 하나이고 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색에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또 노랑, 빨강, 파랑, 녹색의 사원색과 흰색, 검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뉘앙스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혼색계인데요. 혼색계라는 것은 색채계에서 심리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빛의 혼색 실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색을 정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빛의 혼합에 기초를 둬서 색을 정하는데요.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CIE 표색계인데요. 이 CIE 자체가 바로 국제조명위원회를 의미를 하고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국제적인 색채 표준입니다. 그래서 CIE는 색채 표준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사노랍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RGB를 XYG 이 값의 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IE 표색기에서 스펙트럼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 혼색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LAB 랩 혼색계인데요. 이 LAB 랩 혼색 공간도 CIE와 관련이 되고요. 이것은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아주 잘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XYZ 색 공간을 비선형적인 것으로 변환을 해서 생성을 해내는데요. 여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색의 색상의 명도를 L로 표시하고요. 색상 한 가지를 A로 표시하고요. 색상 또 다른 색상을 B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타냅니다. 이때 L은 명도를 의미하는데 명도가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A 값은 녹색에서 빨간까지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플러스로 갈수록 빨간색, 마이너스로 갈수록 녹색을 나타내고요. B는 파란색에서 노란색 정도의 색상 정보를 표현합니다. 이 랩 표색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RGB, CMYK와 달리 장치 독립적이다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 표색계를 가지고 색의 오차 보정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광, 빛의 색상이고 빛이고요. 이 CMYK는 생료인데요. 모니터에 나타낸 색상을 프린터에 했을 때 프린터에는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다른 기기들, 다른 디바이스들 간의 색상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다른 기기들의 색상의 오차 범위를 보정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이 LAB, 랩 표색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색계와 포색계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현색계로 먼셀도 포함이 됩니다. 오스트발트, NCS, 그 다음에 우리나라 KS 생명법이 있고요. 또 OSA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혼색계로는 CIE, LAB, 랩 이렇게 있습니다. 외우시기 어려우면 혼색계만 외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법인데요. 생명법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법이란 이름을 짓는 방법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일단 세계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는 기본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 생명은 표색계에 의해서 규정하는 방법이 기본 생명입니다. 빨강, 레드, 알 이렇게 표색계를 사용해서 기호나 이름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생명법 중에 일반 생명은 개통 생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색 이름에 감성적으로 느껴진 느낌을 수식어로 형용사 같은 것들을 수식으로 덧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생명에 어둡다, 연한 색 이런 식으로 색채의 톤을 더하거나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어두운 파랑, 연한 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생명 또는 개통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생명을 이용하면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 생명이 있는데요. 이 관용 생명은 관습적이거나 연상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귤색, 밤색, 무지개색, 코발트 블루 이렇게 어떤 광물의 이름이나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명이나 원료, 자연, 식물 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관용 생명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색이 어두운 밤색인지 흐린 밤색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챕터 2는 조색 검사 및 완성입니다. 챕터 2의 섹션 1은 바로 조색 검사입니다.
조색 검사 범위가 새로 만들어진 기준 안에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조색 검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색 검사라는 것은 웹사이트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검토하고 색상이 과연 일관된가 그리고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를 조색 검사라고 합니다. 웹 디자인과 관련된 조색 검사로는 색상의 정확도, 색상의 일관성, 색상의 대비도, 적응성, 사용자 피드백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는 감법 혼합을 통한 조색 검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물감을 사용할 때 조색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원색을 선택을 하고 유사색을 사용을 하고 유사색을 사용해서 페인팅을 한 다음에 건조 후에 색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정량을 혼합을 시켜서 원색 사용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또 도료 혼용 금지, 다른 도료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하게 교반하면서 마칩니다. 이때 도료 혼용 금지라는 것은 성분이 다른 도료는 혼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완전한 교반이라는 것은 색을 정확하게 잘 휘저어서 섞어내는 것을 바로 안전한 교반이라고 합니다. 섹션 2는 색상, 명도, 채도, 색조의 색차 보정입니다. 색차 보정이란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바로 색차 보정이라고 합니다. 색차 보정은 주로 색상 대비를 조정하거나 색상환의 특정 지점에 맞추어서 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색차 보정의 과정은 분석,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검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의 색상 명도 채도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나서 각 속성을 조정하는 그래서 색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된 색상을 검토해서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색상, 명도, 채도, 색조의 색차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상은 색상원에서 위치에 따라 다르고 또 색상의 차이는 다양한 색을 혼합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명도 같은 경우는 색상의 밝기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밝은 색과 어두운 차이를 조정을 해서 보정을 합니다. 채도는 색의 순수함, 선명도인데요. 이것은 색의 농도를 조정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색조, 바로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색의 회색을 섞어가면서 밝기와 채도를 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색의 변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빨간 색조에 회색을 섞으면 다양한 톤의 빨간 톤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색조는 색의 밝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색의 느낌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채색의 혼합 정도에 따라서는 색의 밝기 어둡기가 결정되고요. 유채색과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는 색의 강약이 변화됩니다. 파트 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